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의 재료입니다. 갭 투자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갭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비 사업지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두 개 다 피해가는 겁니다. 빌라는 집인데 왜 대출 규제를 피해가? 대출 한도가 6억인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6억까지 받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지금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로 2주가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판단을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특히 이제 10억대의 저렴한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주거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피맞추기 끌어올라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일단 아파트 시장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강남 상구와 한강벨트라고 하는 이제 성동구라든가 마포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그리고 광진구, 강동구까지 일단은 진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줄었고요. 하락 거래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풍선 효과를 이제 우려했던 노도강이라든가 금강구라든가 이런 지역이 아직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가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대책이 시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풍선 효과가 꼭 같은 업종에서 같은 종류에서 아파트는 아파트, 지역은 지역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파트 시장을 누르니까 비규제에 있는 상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파트를 눌러놨더니 비아파트의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얼만큼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아파트에 대한 향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 아파트는 굉장히 주춤한데 오피스텔, 빌라가 다시 뜨고 있다. 오피스텔, 빌라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도대체 아파트의 거래량이 627로 인해서 얼마나 안정적인 역할을 했나, 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7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의 74% 감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74%면은 100건을 거래했는데 26건, 기존의 100건이었는데 규제 후에 26건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다.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따지면 6월 27일부터 7월 10일간 300건으로 74% 감소했습니다. 74% 감소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전주는 얼마였냐? 그 전 2주간은 1141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4% 감소로 시장에서는 가장 큰 타격이 있다. 구역별로 좀 살펴볼까요? 성동구는 풍선 효과,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해서 재지정을 했을 때 가장 우려를 했던 지역들이 한강벨트, 성동구와 마포구였죠. 마용성 지역들, 한강벨트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들도 굉장히 가격이 상승했죠. 일주일에 0.99% 상승을 하고, 이렇게 따지면은 20억짜리 아파트가 1년 뒤에 30억대는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그게 바로 성동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한눈에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별 거래량이죠. 송파구가 하루에 24건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627 규제 전에는. 그런데 한 건 95.8%가 줄었다. 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5건, 여기도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죠. 그런데 여기도 한 건.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묶어서 86건. 왜냐면은 여기가 용산구가 있기 때문에 용산구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 거래량이 그만큼 높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쪽의 거래량은 마포구와 성동구라고 볼 수 있는데 86건이 거래가 됐다면 24건으로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 자, 이 부분이 서초구와 송파구는 95%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마용성은 왜 이렇게 그래도 68%나 되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마용성을 다 붙여서 3개 구를 한 번에 통계를 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한다라고 하면 또 실질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마포구와 성동구는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있었고 용산구는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볼 수 있고, 금광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도 164건이었지만 56건, 노도강 같은 경우에 212건이었는데 90건으로 58%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규제가 시작되자 거래가 뚝 끊겼다. 왜냐면은 분양권, 입주권 전부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입주권이 왜 줄어들었겠습니까? 입주권은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것, 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이 가지고 있고 내가 여기를 받은 것, 입주권, 분양권, 내가 일반 분양이나 어떤 특별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에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분양권을 산 거, 분양권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분양권도 내가 이제 매수를 한 거. 자, 그러니까 분양권과 입주권의 거래량이 끊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입주를 해야 되는데 6억밖에 대출이 안 나온다. 기존 매매뿐만이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 또한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27 대책에 나온 목적이 이제 부동산 과열이죠. 부동산 과열이라고 하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면 저 위에 높이 계신 분들은 아파트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거의 뭐 단정을 짓고 정책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내 집이 오르니까 이제 뭐 소비도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대출도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낙수 효과로 오피스텔이나 빌라 거래량도 늘어나고, 매매가도 늘어나고, 또 이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상가 또한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우리나라 또 주거시장에 대해서 6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미터다. 하지만 이 낙수 효과로 올라가야 됐던 오피스텔과 빌라들이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전세 사기 사건과 여러 가지 얽히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풍선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풍선 효과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이라도 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를 누리나,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이 좀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 22% 증가했습니다. 2022년 이후로 오피스텔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 최고치를 갱신했다. 2022년 이후에 최고치다. 그래프로 보시면은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이제 봤는데, 2025년은 6월달까지 상반기 기준으로 6,311건, 2024년도 작년이죠, 5,633건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지만, 보시면은 2022년도에 10,000건 가까이 됐었습니다. 9,700건. 자, 이랬는데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전세 사기 사건이 빌라에 국한되지 않고 오피스텔 또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연루가 되면서 굉장히 선호도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확 2023년도에 줄었다가 거래량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뭐 한 800건 정도 더 상반기만 봤을 때도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 가격 상승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5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매매가가 거의 뭐 3억 정도가 될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뒤에 가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어서 빌라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과 빌라는 이 아파트 주거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빌라와 오피스텔이 시장에 꼭 같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피스텔 시장과 함께 빌라가 풍선 효과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빌라 거래량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월 달부터 지금 2월, 3월, 4월, 5월에 잠깐 주춤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3월부터 3개월 연속, 그 다음에 6월 달까지 하면은 4개월 연속 3,000건을 넘어가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2022년 전세 사기 사건 이후로 뚜렷한 회복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라 매매 가격 지수를 좀 살펴보면은요, 작년에 138.8이었는데 매매 가격 지수가 보시면은 4개월, 5개월 연속해서 140이 넘어가고 있다. 이 140이 넘어간다는 건 매매 가격 지수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풍선 효과, 대체 효과를 누리고 있는 모습. 물론 627 대책 이전에도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 같진 않았습니다. 서울 중심지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빌라가 이제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는 재료이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자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627 대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627 대책 때문에 오피스텔과 빌라 시장이 같이 움직이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피스텔과 빌라 시장에 대해서 꼭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게 올라가느냐.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피스텔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첫째, 전세 수요가 없습니다. 보증보험이 150%에서 허그 보증이 150에서 126%로 낮아졌죠. 낮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126% 허그 보증 내에서 전세를 구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월세 받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내리고 있죠. 기준금리는 2.5%까지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월세 수익이 높아진다. 기준금리만 내렸습니까? 매매가격 또한 내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가는 줄어드는데 월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올라가죠. 오히려 매매가는 낮아지고 월세는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높아졌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매매가도 올라가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빌라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재료입니다. 갭 투자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갭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비사업지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두 개 다 피해가는 겁니다. 빌라는 집인데 왜 대출 규제를 피해가? 대출 한도가 6억인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6억까지 받는다? 6억 이상 받는 빌라는 고급 빌라밖에 없습니다. 비싸야 7, 8억, 안 그러면 뭐 5, 6억대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빌라를 살 때 2, 3억 정도 대출을 받지 6억까지 대출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빌라 시장과 오피스텔 시장은 풍선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27 대책으로 인해서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풍선 효과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 고전했죠. 강남 아파트 재건축 음마 아파트도 막 뚝뚝 떨어지고 14억 얼마 가던 게 7억 5천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었어요. 부동산 시장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서울시장의 아파트 가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지방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화랑이었습니다. 이게 풍선효과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아니면 문재인 전 정권 때 어떻게 했어요?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들 전부 다 규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고팔고도 못했고요. 살려면은 취득세 중간, 3주택 살려면은 취득세 12%, 지방세까지 합하면은 13.2%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2주택자는 8.8%.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풍선효과. 제가 풍선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보셨죠? 이때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조금씩 있었지만 이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신도시급 상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대출의 규제를 비껴갔기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바닥을 뛰던 거래량이 지금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지 지금 뭐 전고점을 돌파했다 이런 부분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6.27 대책으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없다. 노도강이나 금강구가 아직 없으니까 안전하다라고 방심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제2의 문재인 전 정권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피스텔과 빌라 시장 제가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공급 활성화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아파트 공급에 대한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분명히 비아파트 활성화 조치를 할 거예요. 전 정부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풍선 효과의 효과를 당분간은 계속 누릴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정비사업이 정말 많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이 차차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후보지를 선별해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빌라시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27 대책의 풍선 효과, 다세대 주택과 빌라와 그 다음에 오피스텔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위축이 되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딘가 분명히 틈새 시장은 있기 때문에 그 틈새 시장이 바로 지금 오피스텔과 그 다음에 빌라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서 지금이라도 계속 현장에 다니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